허균. 패물론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허균입니다. 허균은 초기 동인의 수장이었던 허엽의 아들로 어린 시절 그는 누이와 함께 이달의 문화에서 글 공부를 배웠습니다. 이 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여류 시인 허난설원이에요. 허균도 누이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문장에 출중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그 유명한 홍길동전이 바로 이 허균의 작품인데요. 또한 허균은 18살 때부터 사명당 유정에게서 불교와 문학을 배웠으며 류성룡 문화에서도 수학한 적이 있습니다. 허균이 글, 불교, 학문을 배운 스승들은 전부 형 허봉의 친구들이었어요. 나이 차가 많이 나서 형의 소개로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에게 여러 학문을 배울 수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허균의 형 허봉은 1588년에 율곡이의를 비판했다가 귀향을 갔는데 거기서 그만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게다가 바로 그 다음 해인 1589년엔 누나 허난설원이 어린 두 자식을 잃은 충격으로 죽고 말아요. 연이은 형 누나의 죽음으로 허균은 큰 슬픔에 잠깁니다. 허난설원은 죽기 전에 허균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쓴 문집을 전부 불태워다오. 하지만 허균은 그녀의 시를 모아서 시집을 간행하는데요. 나중에 허균이 관직에 오른 뒤에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는 직을 맡게 되는데 이때 명나라 사신에게 누이의 시집을 줘서 중국에서도 간행하게 했죠. 덕분에 허난설원의 시집은 조선과 명, 양국에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허균은 광해군의 분조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후에 위서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는데요. 이후 허균은 1594년에 치러진 문과 정시에서 급제하고 3년 뒤인 1597년에 문과 중시에서는 장원을 합니다. 그 다음엔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는 접반사가 되어 외교관으로서 공을 세웠죠. 허균의 사상. 1607년 허균은 공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몇몇 서얼들과 친해졌는데 이들 중 몇몇은 훗날 개추국사의 시발점이 된 강변치루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강변치루의 대장 서양갑은 허균이 직접 키운 인물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총애를 받았는데요. 그 사이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하자면 강변치루는 능력은 있지만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들은 1608년에 광해에게 서자도 관직에 등용시켜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는데요. 이 때문에 빠기친 이들은 아예 세상을 뒤엎기 위해 반역을 꾀합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키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 은상인을 습격했다가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1613년에 발생한 은상살인 사건인데요. 근데 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갑자기 일원 중 한 명이 자백을 해버리는 바람에 개추곡사가 시작됩니다. 사관은 이때 이 자백이 진짜가 아니라 이첨의 사주로 인한 허위 고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일기는 훗날 광해를 몰아내고 집권한 서인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변치루라는 모임의 존재나 이들 중 일부가 허균과 교류한 적이 있다는 점, 게다가 홍길동전으로 알 수 있는 허균의 사상 등을 고려하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게 개추국사 1년 전인 1612년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이로부터 1년 전인 1611년엔 허균이 자신의 시와 문집을 엮은 성소부부고를 간행했는데 이 성소부부고에도 허균의 사상이 많이 담겨 있어요. 두 작품으로 보았을 때 허균은 적서차별을 반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허균이 적서차별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강변치루와 관계를 맺는 게 전혀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강변치루의 수장을 허균이 직접 키웠다고 하니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게다가 당시 조선은 오로지 유교 사상에 갇혀있을 때인데 이에 비해 허균은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명대사한테서 불교를 배웠으며
존경하는 인물로 도교 인물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 탄핵당한 적도 있죠. 이러한 점도 확실히 당대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첨과 허균. 뭐 이렇게만 보면 허균이 당대에 고립된 유교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상을 추구한 개혁가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허균은 부임지로 발령을 가면서 기생을 데리고 갔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과거 심사를 맡았을 때 조카랑 조카 사위를 합격시켰다 걸려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막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관리 정도였던 거죠. 그러던 중 개추곡사가 터집니다. 사건의 시발점인 강변치루 중에는 허균과 친한 인물이 많았으니 허균은 오지게 똥줄이 탔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의 입에선 끝까지 허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커지면서 영창대군까지 엮이자 광해는 선조의 유교를 받든 고명 대신들을 불렀죠. 왜 영창대군 잘 챙겨달라고 선조가 따로 부탁한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그 고명 대신들 중엔 허균의 이복형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허균은 똥줄이 탔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도 허균은 무사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기랑 관련된 사람들이 구설수에 휘말리자 위기의식을 느낀 허균은 권력의 실세에 붙기로 마음먹는데요. 허균이 찾아간 이는 바로 당대 권력의 정점, 이첨이었죠. 허균과 이첨은 1589년에 같이 생원시에 급제했고 1594년엔 같이 문과에 급제한 과거 동기였어요. 이때 당시 이첨은 개추곡사에 이어서 한창 패모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신료 대부분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바람에 이첨 입장에서도 아군 한 명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행동력 좋은 허균은 이첨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허균과 이첨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뜻을 함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첨이 총대장이라면 허균은 행동대장이었어요. 허균은 패모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대비 측 소행인 것처럼 꾸며서 가짜 경문을 뿌렸는데 하려면 좀 잘하던가 조사 과정에서 이게 허균 측 소행이라는 게 드러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감히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왕의 어머니인 대비를 음해하려 한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광해는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립니다. 광해군 9년에 이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1000건 이상의 상소를 올려 폐물을 주창했을 때 영의정 기자원은 반대를 했죠. 같은 대북인데도 불구하고 이첨과 대적했던 건데요. 이때 허균은 이첨의 행동대장으로서 맹렬하게 기자원을 탄핵해서 유배 보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기자원의 아들 기준격이 일에 앙심을 품고는 광해에게 상소를 하나 올려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할 게 원래 기자원과 허균은 친했어요. 둘 다 불교를 좋아해서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기자헌은 아들 기준격을 허균한테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할 정도였죠. 허균은 원래부터 언행에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허균이 쓴 책만 봐도 그렇고 강변치루랑 대놓고 어울린 걸로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준격 앞에서도 말을 삼가지 않은 듯해요. 그런 기준격이 작정하고 상소를 올리니 허균이 여태 감추려 했던 일들이 전부 드러나버리고 말았겠죠. 허균은 강변치루의 수장 서양갑을 키우다시피 했으며 각종 영모성 발언도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균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하들은 거침없이 허균을 처벌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광해는 처벌은커녕 조사도 안 해요. 정인홍 때처럼 확실히 편애하는 게 보이죠. 암살 기도. 왕이 이렇게까지 비호를 해줬지만 허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갈 때까지 가보잔 생각이었는지 아님 그냥 미쳐버린 건지 세상에 이번엔 아예 태비를 암살해버릴라 해요. 예,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암살이요. 허균은 대비 암살 작전을 위해 무사를 모으고 유생과 승려들까지 끌어들입니다. 아니, 하려면 좀 조용히 하던가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모으고 다니면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소북의 영수 유희붕과 박승종이 허균의 움직임을 보고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둘은 곧장 광해에게 달려가 허균이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밀개를 올려요. 그런데 이때 이첨마저도 허균을 고발합니다. 이첨까지 고발을 하고 나서니까 광해도 더 이상 커버쳐줄 순 없었는지 이번엔 허균을 잡아 가두는데요.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는데 꽤나 역모를 꾸민 듯한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앞서 다른 역모들은 다 실체 없는 허위 고변이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대북 측 인물인 허균의 역모는 실체가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것도 대북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서인이 기록한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아무튼 증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첨은 당장 허균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신문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미 증거가 다 나와 허균이 역모를 꾸몄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무슨 신문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더 지체할 것 없이 지금 당장 허균을 죽이셔야 하옵니다, 전하. 그러면서 이첨은 한편으론 허균한테 사람을 보내 곧 풀려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광해도 고민 끝에 결국 처형을 명하는데요. 허균을 처형하라. 처형장에 끌려올 때마저도 허균은 그냥 조사받는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해명도 못하고 죽어버리고만 허균. 이 때문에 허균의 옥사에 대해선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간의 행적으로 보아 진짜로 역모를 꾀했을 가능성도 다분하죠. 근데 이첨은 어째서 이리도 급하게 허균을 죽이려 한 걸까요? 아마 허균의 입에서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나오면 괜히 자기까지 엮여서 같이 골로 갈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꼬리 자르게 한 거 아닐까요? 또 혹시라도 허균이 먼저 고할 게 있다고 했다가 광해 앞에 서면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으니 허균한텐 사람을 보내서 금방 풀려날 거라고 안심시킨 걸 테고요. 뭐 어쨌든 허균이 이렇게 죽어버려서 사건의 진실을 알 수는 없어졌지만 이렇게 패모로는 마무리되고 이제 광해 집권 후반기를 장식할 새로운 안건 파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